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UFC 311 대회 메인 이벤트죠. 이슬람 마카체프와 아르만 사루키안 간의 타이틀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팬 여러분들께서 둘은 상당히 비슷하다, 특히 레슬러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더 많이 해보면서 생각이 든 건, 둘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차이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점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챔피언이 이슬람 마카체프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이 돼요. 1차전이 양 선수가 있었죠. 물론 사루키안은 당시에 열흘 전에 급 오퍼를 받고 들어왔었고, 마카체프는 그래도 UFC의 경험이 있었던 데 반해서 사루키안은 UFC 데뷔전이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루키안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체프가 승리를 거뒀고, 그 승리 속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둘이 레슬러라는 점이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의 레슬링에는 제가 봤을 때 유도나 삼보 등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마카체프는 자유형 레슬링을 어렸을 때 당연히 했어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나 다게스탄 선수들이 밟는 똑같은 길을 밟고서 종합격수가 되는데, 근데 마카체프는 자유형 레슬링을 했지만 시합은 많이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슬람 마카체프의 레슬링에는 순수 레슬링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클 같은 걸 칠 때도 보면 태클을 쳐서 순수 레슬러들처럼 빡 하고 박력 있게 넘기는 장면보다는 태클을 들어가서 순수 레슬러들은 잘 안 쓰는 그런 기울이기 동작 같은 걸 섞어주는 장면들이 마카체프가 많이 나와요. 몸이 조금 덜 붙는 장면도 있는데 부드럽게 상대 중심을 따라서 흔들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 마카체프에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 사루키안은 좀 더 순수 레슬링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고, 레슬러 중에서도 약간 파워 위주의 무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뽑으려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힘이 좋은 선수들, 탄력, 폭발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크게 넘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루키안의 레슬링을 보면 굉장히 호쾌한 그런 느낌이 들죠. 또 마카체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내 몸을 더 붙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는 몸이 좀 덜 붙은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흔들어서 상대를 괴롭히는 반면에 사루키안은 일단 붙이려고 합니다. 일단 붙이는 게 도복이나 경기복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레슬링에서는 필수 요소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루키안의 레슬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둘 간의 상성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카체프가 더 앞서요. 1차전 때를 보면 사루키안이 파워풀하게 들어가서 뽑으려고 할 때마다 마카체프가 태클을 거의 다 막아냈고요. 또 백을 잡고 사루키안이 넘기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카체프가 계속 일어나고 또 그 그립을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여유 있게 뜯어내고 타이트하게 그립을 잡아도 사루키안이 잘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카체프의 체력을 좀 빼먹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마카체프가 잘 대처를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클린치에서 이슬람 마카체프가 더 셉니다. 그레코로만 레슬링의 손싸움 자체가 더 세요. 1차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양 선수가 클린치를 했던 순간에 이슬람 마카체프가 발목 받치기를 했던 장면이 눈에 띄었죠. 사루키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몸을 붙이려고 막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치에서도 서로 50대 50으로 팔을 끼워놓은 상황이 됐을 때 팔을 안 빼요. 팔을 일단 빼면서 툭 밀어내야 50대 50이 깨지고 다음 싸움으로 가는 건데, 사루키안은 이걸 웬만하면 빼지 않고 거기서 다음 레슬링 싸움으로 가려는 기회를 엿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마카체프가 이걸 이용해서 발목 받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마카체프가 이쪽 언덕을 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사루키안이 마카체프의 오른팔을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루키안의 이쪽 오른쪽 어깨는 올라오고 내 이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으로 니킥을 때려줍니다. 마카체프가 일단 이쪽으로 니킥을 먼저 때려줘요. 아니면 오버낀 팔로 바디를 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니킥 쳐주고 때려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루키안의 손이 그걸 막으려고 내려와요. 그때 잡는 거예요. 본인이 오버낀 쪽
타격을 줘서 상대 반대 손이 오게 한다면 그 손을 잡고 발목 받치기로 툭 당겨서 넘기는 게 이슬람 마카체프의 테크닉이에요. 이게 클린치에서 팔을 끼워놓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 팔이 끼워놓은 걸 이용해서 유도의 매치기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코로만 레슬링 같은 걸 보시면서 팔을 끼워놓는 상황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기서 큰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끼워놓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서로 팔싸움을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작게 그레코 레슬링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종합격투기 또 완전히 다르죠. 마카체프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대방과의 팔싸움을 유도하고 언더훅을 파는데 언더훅을 깊게 파서 막 올리려는 스타일이 아니라 언더훅 파요. 그럼 상대가 언더훅 파인 쪽으로 몸 딱 낮추죠? 그럼 이거는 약간 낮추게 두고 상대방 언더훅을 오버훅으로 껴서 잡아놓는 거예요. 약간 유도의 도복처럼 끼워놓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기술을 쓰는 게 마카체프의 특기예요.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 때도 똑같이 나왔었죠. 서로 팔 끼워놓은 상태에서 매치기 했던 거. 마카체프의 특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식의 매치기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통한다 싶을 때 언더훅 포기하고 목 잡는 걸로 가서 더티복싱하고 또 무에타이 클린치도 가서 니킹 날려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전환하면서 종합격투기식으로 이슬람 마카체프가 클린치를 더 잘 써줍니다. 손싸움 자체가 이슬람 마카체프가 더 세요. 근데 사루키아는 몸을 일단 붙이려고 해요. 붙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약간 종합격투기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레슬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사루키아는 고수지만 이슬람 마카체프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붙여야 마음이 편하고 이게 서로 안 되고 했을 때 떨어지면서 타격으로 빡 때리려고 하는 약간 클린치에서의 타격과 몸 붙이는 레슬링이 조금 마카체프에 비해서는 쪼개져 있어요. 근데 이슬람 마카체프는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치기 기술 같은 거 더티복싱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손싸움 자체가 더 셉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와 붙었던 거를 비교해보면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프하고 클린치 붙었을 때 사루키안하고 클린치 붙었을 때를 다시 보시면 그래도 사루키안한테 좀 더 대항을 잘하고 마카체프에게 그랬던 것만큼 불편해하지는 않아요. 물론 밀리긴 하지만 그런 차이점을 좀 갖고 있고요. 1차전 때 또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게 그러면서 이슬람 마카체프가 사루키안의 체력을 갉아먹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2라운드에도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태클을 사루키안이 들어갔는데 근데도 못 넘겼죠. 마카체프가 근데 방어하고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안목 포지션, 프론트 헤드락 포지션 잡아서 막 괴롭혀요. 그리고 또 태클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사루키안이 태클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 압박하는 쪽은 이슬람 마카체프. 사루키안은 그걸 받으면서 같이 레슬링 싸움 하다가 태클로 내려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손싸움, 몸싸움에서 앞서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어요. 태클 방어한 다음에 성급하게 스프롤에서 바로 빠져나가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프롤 한 다음에 몸을 얹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가 태클이 들어왔다. 이걸 뜯고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레슬링이 자신이 있으면 상대 태클 들어왔을 때 막아주고 제 몸을 얹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태클을 친 사람이 그 체중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또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을 무리하게 뜯고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립이 잡혔으면 그 그립 쪽에 힘을 주어주면서 싱글렛 그립을 잡든 더블 언더으로 파서 그립을 잡든 다 그립을 성급하게 뜯으려는 게 아니라 팔을 털리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마카체프가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3라운드에 사루키안이 지쳤고 그때 이슬람 마카체프가 태클을 2차례나 성공시키면서 그라운드에서 압도를 하면서 경기가 끝났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마카체프가 더 노련하고 여우 같은 MMA에 더 달고 다른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카체프가 확실히 그래플링에서 실수가 적어요. 1차전을 돌이켜보면 2라운드 때 마카체프가 싱글렉 잡고 백으로 갔는데 그걸 방어하다가 사루키안이 기무라를 잡았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무라 잡고 고집했던 것 때문에 그라운드로 끌려가서 기무라 실패하면서 컨트롤 타임을 마카체프한테 불필요하게 많이 주게 됐었거든요. 이 기무라 기술 자체가 상위 포지션에서는 사이드 같은 데 때리고 하다가 할 수 있지만 하위 포지션에서 그리고 백 잡혔을 때
그럴 때 카운터로 쓰는 기무라는 이런 정상급 특히 레슬러들끼리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기술 성공률은 현저히 낮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포지션이 더 먹히고 그라운드로 딸려가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UFC 해설을 하다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안 좋게 이어집니다. 또 찰스 올리베이라고 했을 때 보면 다스 초크를 마지막에 올리베이라가 걸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다스는 잘 막은 건 맞아요, 사루키안이. 근데 다스를 주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사루키안이 올리베이라의 백을 잡고 터틀과 백의 중간 정도 있다가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올리베이라가 스크램블 과정에서 다스를 잡았던 거거든요. 이런 실수가 물론 사루키안도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카체프는 그 사루키안보다도 실수가 훨씬 더 적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 점도 마카체프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고, 양 선수의 타격을 비교해 본다면 마카체프는 확실히 하빕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하빕은 잽 외에는 그 외의 펀치들은 대부분 가짜였던 데 반해서 마카체프는 진짜 펀치,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하지만 본인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파워펀치들을 상당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하빕에 비해서. 하지만 쓸데없이 공격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합니다. 전진하면서도 타격이 가능하고 후진하면서도 받으면서 치는 카운터 타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킥의 활용이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킥도 잘 씁니다. 1차전 때 보시면 둘이 스탠스가 반대니까 열려있는 쪽, 마카체프의 왼발, 사루키안의 오른발 하이킥 대결이 팽팽했는데 하이킥에서는 서로 때린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 3라운드에 왼발 바디킥을 마카체프가 맞췄었죠. 킥 활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루키안은 반면에 결국은 빠르게 펀치를 내서 맞추거나 아니면 태클을 쑤시는 스타일이에요. 사루키안은 펀치의 비중이 더 높은 선수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전에서 깜짝 그 비밀 무기를 갖고 나왔던 게 바로 X킥, 발꿈치 내려찍기 공격을 갖고 오곤 했었는데 그런 킥들은 제가 봤을 때 사루키안 게임에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 사루키안은 복싱 레슬링이 합쳐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레프트 잽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가서 소위 훅잽이라고 하죠. 훅부터 난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펀치를 상당히 경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루키안은 레프트 잽부터 시작해서 빈틈 보이면 그 다음에 연타 날리고 안 보이면 태클 쑤시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반면에 마카체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대조를 해보자면 사루키안이 복싱 레슬링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슬람 마카체프는 당연히 복싱 레슬링이 있지만 여기에 킥복싱과 유도가 같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근데 양 선수의 궁합을 봤을 때 사루키안의 스타일에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왼손잡이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1차전 때 보면 타격전에서 마카체프가 사루키안의 타격을 좀 다 읽고 있는 느낌이 많이 났었죠. 사루키안은 레프트 잽으로 출발을 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상대 스탠스가 반대인 왼손잡이일 때는 이 레프트 잽을 오소독스 만났을 때처럼 활용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 마카체프는 왼손잡이인데다가 몸싸움이 자기보다 더 센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루키안 입장에서. 자, 레프트 잽으로 세팅하는 기존 패턴이 잘 안 돼요. 킥싸움에서도 밀려요. 그러면 더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펀치를, 그럴 때는 또 이슬람 마카체프의 레슬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붙었을 때는 몸싸움에서도 좀 딸려요. 총체적으로 상성이 굉장히 사루키안에게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사루키안은 하나씩 걸리는 경우가 있죠. 마카체프도 당연히 맞을 때가 있겠지만 사루키안이 좀 더 크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점도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고, 사루키안이 기아고스에게 레프트 훅 빵 맞췄던 거, 그리고 다리우시에게 니킥 맞췄던 거, 그런 포지션은 이슬람 마카체프가 잘 주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자체가 먼데다가 몸싸움에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제압당해서 숙여진다든지 이런 포지션 자체를 마카체프가 잘 안 줄 거예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카체프가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갑자기 사루키안이 레슬링이 완전 레벨업이 됐어요. 갑자기 1차전 때 그리고 최근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자기 레슬링이 쫙 이만큼 세져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 마카체프의 그런 달고 다른 플레이 같은 것들을 더 한번 쑤시고 들어가서 팍 쳐서 깰 수는 있어요, 원론적으로. 근데 정상급 레벨에서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한들 이미 정상급에 간 선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발전을 몇 개월 동안에 이루겠습니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뤘다고 해도 과연 5라운드 경험이 단 한 번, 감로전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감로전에서는 지쳐서 1, 2라운드를 따고 3, 4, 5라운드를 내주면서 판정패를 했던 사루키안이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마카체프에게 5라운드 내내 레슬링을 계속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짚어봤을 때 역시 챔피언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양 선수의 메인 이벤트 분석을 해봤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